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사야 할 종목, 사지 말아야 할 종목들까지 저희가 낱낱이 가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참여하시라고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통한 참여 방법 가능하십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무료로 연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메신저를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언제든지 지금부터 바로 실시간으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어떤 이야기든지 저희 함께 무료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이제 오늘은요, 1부에서 지금 퀴즈를 좀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죠? 눈 크게 뜨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화면으로 띄워주십시오. 자, 오늘의 퀴즈 보겠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배당락, 2번 배당주, 3번 배당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어제도 퀴즈 보내주신 분들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오늘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2부에서 힌트 드릴 거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7시 59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과연 어떤 분들이 오늘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지 한번 체크부터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별톡방 열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좀 위로 올려볼게요. 우리 키트님께서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방사수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도 출첵이요? 라고 해주셨어요. 키트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성실하게 출석 체크 감사드려요. 자,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문화님께서는 금요일은 1, 2부 반대로 하는 날인데 라고 해주셨어요. 귀신 같아요, 문화님. 오늘 저희 1, 2부 반대로 하는 날인데 사정상 오늘은 1부를 좀 1시간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 6거래일 만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코스닥 지수도 690선을 좀 터치를 했습니다. 너무 넘긴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궁금증들 하루라도 더 빨리 1분이라도 더 빨리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1부에서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서 아직까지 종목 접수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키트님께서 어머, 민재 MC님 바뀐 헤어스타일 너무 예뻐요. 원래도 이뻤지만 이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키트님 헤어스타일이 바뀐 거 아니고요. 머리는 항상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깜찍이 머리띠를 안 써봤어요. 금요일은 이제 항상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예요. 좀 단정한가요? 이제 이렇게 좀 어색한 이 모습. 전 오랜만에 참 이런 자켓을 입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도 적응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김준호님께서 하잉 민재님 여신 나는 준호 히히라고 해주셨는데 제 친구 아니죠? 제 친구 중엔 준호라는 친구가 없는데 이렇게 아주 반갑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김준호님 반갑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별톡방 이용해서 종목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은 역시나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도 기억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여러분들 상담을 낱낱이 파헤쳐드릴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해드릴 스타분은요, 바로 상승타이밍 스타입니다.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스타님.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궁금증들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스타님 각오부터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불안한 시장을 좀 보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빌어서 굉장히 좀 흔들렸던 멘탈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 계좌 단단히 좀 챙기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는 우리 상승타이밍 스타께서 오늘 좀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주말이 오기 전에 주말 좀 편안하게 잘 보내시려면은 오늘 하루 좀 고민이 있었던 종목들, 이번 주에 좀 신나했던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곧바로 우리 상승타이밍 스타와 함께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연락 주신 분은요. 전화로 연락을 주셨네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아버님, 저 종목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예. GS 예. 54,000원에 30% 맞으시고요. 네네. 목표가를 6만 원 잡고 계신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6만 원까지 기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릴런지 대충 한번 스타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GS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한 가지 좀 불안한 이슈는 있습니다.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GS 칼텍스를 자회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유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가격에 따라서 또 GS의 주가 또한 움직임이 조금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문의 주신 분의 그 목표가가 이제 6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보유 비중이 지금 30%인데 보유 비중 모두 6만 원에 매도를 하려는 전략보다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54,000원에서 56,000원, 즉 55,000원 부근대에 매물대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한 물량의 절반은 55,000원에 좀 매도를 하시고요. 남은 물량만 6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단 매수가 기준으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은 맞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유가 변동성에 의해서 GS가 조정을 받았을 때 48,000원 밑으로 이탈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현금화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절반 정도의 비중은 1차적으로 55,000원을 목표가로 삼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2차적으로는 남은 물량은 6만 원을 최초 목표가대로 가져가 주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GS 함께 해봤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별톡방에 접수가 된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유팜을 보내주셨어요. 아이디 보니까 스트레스 잡스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대한유팜 13,85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시장은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대한유팜 왜 계속 하락하는 걸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도 있고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차 이제 다시 반등을 주는 기업들은 분명히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뭐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성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또 하방 압력을 받는 와중에 지금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그래도 상승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문의 주신 투자자분의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11,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때는 추가 매수 혹은 목표가를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요.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우리 상승타이밍 스타께서는 짧고 굵게 아주 핵심 포인트만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한유팜 우리 스트레스 잡스님 참고하셔가지고 스트레스에서 좀 탈출하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역시나 톡방에 올라와 있는 종목으로 갈게요. 신홍선님께서 현대건설을
51,200원에 매수했고요. 20%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현대건설. 조금 더 길게 보면 안 될까요, 스타님? 네, 일단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한 가격대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57,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좀 세워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 좀 불안한 이슈가 좀 두 가지가 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담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 또 좋지 않는 시기에 이제 뭐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목표가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57,000원에서 6만원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놓으셔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경협 이슈로도 한번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완화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북미 관계에 대한 개선을 또 트럼프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언제나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 모든 주식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조정을 받았을 때는 또 손절선을 정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연내 최저점인 43,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뭐 성장성, 실적 이런 거와는 무관하게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신홍선님의 종목 봐드렸어요. 아직 매도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조금 더 보유하고 가시면서 손절가만 지키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43,000원 잡고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톡방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고요. 브라더스톤님께서 썬데이 토즈를 24,850원에 100% 들고 있습니다. 더 매수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썬데이 토즈에 올인을 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손실은 아니십니다. 오늘도 거의 뭐 2% 가까이 올랐거든요. 썬데이 토즈 전망 어떤가요? 네, 일단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지금 매수한 가격대도 그렇게 뭐 낮은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비중을 좀 태우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선 그리고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면 손절선은 당연히 이 2만 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1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 또 2달 동안 상승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또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만 원 선을 좀 손절가로 정해드리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목표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3만 원대까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썬데이 토즈와 같은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계절적으로 겨울이 오면 굉장히 좋은 탄력성을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3만 원 이상 가기에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3만 원 부근에서 지금 보유한 물량의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남은 물량을 이제 37,500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비중에 더 추가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썬데이 토즈 지금 약수익 중이신데요. 가격 전략 세워드렸어요. 손절가 2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겨울에 좀 더 탄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3만 원 세워드렸습니다. 들고 가시면서 수익 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별톡방에 올라와 있는 종목으로 가볼 건데요. 별톡방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지금 별톡방에 어떤 글들을 좀 올려주고 계시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별톡방 열어주세요. 네, 볼게요. 지금 올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조금 더 볼게요. 우리 신홍선님의 종목 봐드렸고요. 하부님 출첵합니다 라고 해주시네요. 하부님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셨네요. 자, 톡톡님 썬데이 토즈 지금 우리 브라더스톤님께서도 썬데이 토즈를 궁금해 하셨는데 방금 상담 도와드렸는데 우리 톡톡님의 종목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조금 더 높으시네요. 2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문원님께서 대한해운 잠깐 발당 갔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손실이 나셨다고 하네요. 우리 문어님 빨리 탈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계속 볼게요. 우리 스트레스 잡스님께서 상담 감사합니다. 민재님 오늘 옷 너무 이뻐요 라고 하세요.
저 그 평소에 입는 옷보다 이 옷이 더 이쁜가요? 우리 스트레스님, 저 어떤지 한마디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도 이런 옷 좋아하거든요. 여성한가요? 고맙습니다. 자, 김준호님께서 다른 날도 이뻤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신홍선님께서 그런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신홍선님 현대건설 상담 괜히 해드렸나 봐요. 그런가요? 라고 하시네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김준호님께서 LG전자 또 한 번 남겨주셨고요. 바다바라기님께서 민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지하게 아름다우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바다바라기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바다바라기님 이렇게 항상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함께 나타나 주시는데요. 오늘도 저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런 옷을 입고 하니까 좀 색다른데요. 여러분들 궁금증을 더욱더 열심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은 역시나 계속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자, 아이디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문어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대한해운 25,000원에 50%입니다. 물타기를 했습니다.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좀 전에 별톡방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25,000원에 50% 담고 계십니다. 잠깐 단계로 보고 들어가셨는데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하시네요.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하고 비중이 늘었다고 하십니다. 좀 빨리 탈출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대한해운 오늘은 좀 올랐는데 네.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따져 나오실 수 있을까요? 일단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10월 초에 좀 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이 언제부터 좀 이렇게 힘들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 바로 이제 10월 초부터죠. 아무래도 이 대한해운의 기업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이 대한해운 또한 같이 이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한해운 계속해서 성장성은 있습니다. 이제 BDI라고 하죠. 물론 이제 화물 주요 이제 선반하는 그 비용을 BDI라고 하는데요. 그 비용 자체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한해운의 앞으로의 실적은 수직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 빨리 탈출하는 목적보다는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요. 1차적으로 28,000원에서 30,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길게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28,000원에서 3만 원 잡아드렸는데 그러면 조금 더 한 몇 개월 더 들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최근에 이 121선 이평선이죠.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려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다행히 그래도 이평선은 수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렴이란 이제 모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는 1개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1개월 내에 상승이 못한다 하더라도 3개월 안으로는 충분히 이 매수가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가 상담드려서 좋다라 그래서 다음 주에 당장 25,000원, 3만 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보유하셔야지만 목표한 금액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개월 정도 바라보자. 내년 2월 정도죠. 올 겨울은 우리 문어님께서 대한해운과 좀 함께 하시면서 마음 놓으시고 그래도 수익을 위해서 조금 더 보유하고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계속 갈게요. 톡방에 접수가 된 종목이고요. 로기님께서 SDN 종목 보내주셨거든요. SDN을 1,640원에 10%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근데 보니까 오늘 장중에 매수가 터치를 했거든요. 아마 오늘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요? 네, 일단 오늘 혹은 한 3일 전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SDN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불안한 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굉장히 작은 기업, 600억 정도 이제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지금 태양광 업체가 가야지만 따라서 이 SDN 또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태양광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OCI라든지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DN도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1,800원, 2,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지만 그 이상으로의 이제 시세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에는 어느 정도의 제한폭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50원, 1,800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다행히 이제 실적은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좋은 실적은 내긴 했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보다는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이 SDN의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기님의 종목 SDN 봐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빠르게 이어갈게요. 자, 문자로 주셨고요. 0098님께서는 세종텔레콤을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보니까 매수가가 670원에 60%를 담고 계시는데요.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봤더니 언제 400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한때는 3,000원도 갔었고 상한가도 기록을 막 했던 종목인데 모멘텀이 이제 사라진 걸까요? 네, 일단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자체가 없고요.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계속적인 그 실적이 적자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뭐 지난해까지 좋았던 실적이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제 안 좋아졌던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적자를 냈던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이제 띄워드린 그 재무제표를 보면 계속해서 적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지속이라는 이런 표시가 보일 텐데요. 주가의 차트 또한 단기 이평선이 일봉 차트도 그렇고요. 또 주봉 차트도 그렇고 월봉 차트도 추세가 이제 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상승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흔히 말하는 동전주죠. 저희가 이제 1,000원짜리 미만의 주식을 동전주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동전주는 동전주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좋지가 않고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1,000원 이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지금 싸다라는 관점에서 추가 매수 혹은 뭐 신규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보유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과 평단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요,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알맞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마다 비중 축소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동전주는 원래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동전주는 제 기준으로는 아예 안 사는 게 맞습니다. 네, 아예 안 사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만약에 사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증자, 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동전주는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식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초보자들일수록 10,000원 이상의 호가가 좀 큰 기업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에 한해서 스킬적으로 단기로 좀 붙으실 수 있으신 분들만 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전주는 되도록이면은 좀 매수를 삼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우리 상승 타이밍 스테이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1060님께서는 유한양행을 들고 계신다고 해요. 25만 원에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유한양행 얼마 전에 정말 한미약품의 뒤를 이을 정도로 아주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가져갈까요, 계속? 네, 일단 저는 계속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전에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술 수출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기업이긴 하지만요. 아직까지 뭐 기술 수출에 대한 실적이 재무제표상에 반영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실적이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저는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추세가 살아 있어야겠죠. 아무리 뭐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의 위치가 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표시드리는 22만 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뭐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현금화를 하고 차후에 재차 상승할 때 다시 한번 붙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 지속 가능하나 22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단기 이평선, 단기 추세가 깨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금화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가죠. 이제 목표가는 전 고점이 29만 원보다는요 조금 낮춰서요 27만 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내년 상반기까지 손절가 22만 원 잡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끌고 가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27만 원 잡아드렸고요. 분할 매도로 천천히 빠져나오시는 전략 세워드렸어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LG전자. 우리 톡방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네요. 김준호님의 종목이고요. 72,200원에 100% 또 매수하신 분 나오셨네요. 100%를 매수하셨다고 하십니다. 매도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엔 아직 매도하기 좀 이른 것 같은데 스타님 의견 어떠세요? 네, 저는 계속해서 강력 홀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강력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지는 않지만 네. LG전자는 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 초에 굉장히 핫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만은 3분기 그래도
시장이 기대하는 기대치만큼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4분기, 3분기를 뛰어넘는 그래도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로는 딱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백색 가전이죠. 아무래도 이 백색 가전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인 삼성전자보다도 더 월등히 앞선 그 부분이 있고요. 품질도 그렇고 인기도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백색 가전의 고부가 가치 이 브랜드로 인해서 충분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전장 사업에 대한 진출이 신규 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 초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전장 사업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지난달이죠. LG전자가 그 전장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다가 좀 철수했다라는 루머가 좀 돌긴 했지만 바로 이제 LG전자에서 반박 뉴스를 냈습니다. 우리가 철수를 하려고 했으면 1월 달에 그 기업을 인수를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전장 사업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올 3분기, 4분기 뭐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장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LG 하면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바로 이제 모바일 사업부죠.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LG전자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그 비용을 굉장히 축소를 시켜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전장 사업에 조금 쓰고 있다라는 것은 LG전자가 앞으로 충분히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충분히 그 매수가 한 가격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원에서 한 번, 8만 원에서 한 번 이렇게 절반씩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계속해서 보유해 가시면서 7만 5천 원, 8만 원대까지 한번 보유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보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좀 세워드렸습니다. LG전자 또 우리 상승타이밍 스타의 추천 종목이었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회원들도 LG전자를 계속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원 이하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익 중에 있는 종목인데 목표가는 저도 8만 원으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전자 뭐 부담스럽지 않는 자리에 있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매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지만 아주 쉽게 언제 어디서든지 누워서도 손쉽게 연락 주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바로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상담을 이어가면 좋겠지만 계속 또 상담만 가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잠깐 또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주간 이슈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볼게요. 자,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풀어보는 첫 번째 이슈, 애플의 아이폰 실적 부진 기사가 얼마 전에 났었고요. 실제로 아이폰 수요가 점차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우세하면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애플 주가 하락도 떨어지고 그리고 기술주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후 전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부품 관련주들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스탠님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애플의 조정이 이제 우리나라 일부 그 아이폰 부품 제조 회사의 이제 주가 부진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전반적인 조정세를 준다라는 것이 이 애플 주가 조정의 가장 큰 안 좋은 점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주가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 이제 기술주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바일 쪽 사업부의 이제 성장성은 거의 최대치에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지금 분석이기 때문에 아이폰이 예전만큼 다시 잘 나가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그 기존의 이제 갤럭시 시리즈를 뛰어넘는 그 모델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폴더블 폰이라든지 롤러블 폰에 대한 이제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뚜렷한 그런
개발 계획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확대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아무래도 LG 이노텍이 최근에 좀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애플의 주가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주가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은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나 추세적인 상승은 이제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한 이 부품사들 많죠. 아무래도 또 BH라든지 인터플렉스라든지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 당분간은 좀 피해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애플 아이폰 실적 부진에 관련해서 향후 전망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주 참 떠들썩했던 이슈였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서 이제 거래 정지까지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제 이대로 좀 끝나는 거 아닌가 또 한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었거든요. 걱정을 하셨을 텐데 참 신기하게도 정말 단기적으로밖에 작용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거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이끌어 나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 전략,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거래 정지까지는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막상 거래 정지를 당하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다만 좀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 부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위분식 회계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이 보는 관점이었는데요. 일단 그래도 어제 오늘 그나마 셀트리온 삼형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이제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사서 주가를 올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샀느냐? 또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서 주가가 끌어올리게 되면 그것은 마치 모래성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이제 올린 주가는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 또 빠지게 되면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지금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가지고 돌이켜보면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지막 날 산 것도 제가 이제 화면을 띄웠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었죠. 결국엔 개인 투자자만 사고 또 그 개인 투자자 물량만 지금 또 거래 정지를 당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을 보게 되면 신호등 색깔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 불이 켜지고 나서 사도 늦진 않아요. 노란색 불이 켜지고 혹은 또 빨간색 불이 켜져 있을 때 무의미하게 너무 위험하게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애매하거나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것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이후에 신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청색불이 커졌을 때 그때 제약바이오주에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인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짚어볼게요. 코스닥 시장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불을 켜줬고요. 그리고 690선 안착이 됐습니다. 거의 6거래일 만에 690선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거래일까지 오늘까지 2거래일 동안 이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어쨌든 양시장 모두 오늘도 역시나 빨간불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바이오 업종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시 바이오주들을 담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오늘 1%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접근하신 분들 비롯해서 어떤 전략으로 좀 이 시장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도 중국 소비주들 참 잘 가는 모습이었잖아요. 다음 주 시장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보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 좀 생뚱맞은 이야기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이 셀트리온 삼형제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셀트리온을 사는 것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만이 지금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우리가 시선이 제약바이오로 쏠릴 때 소리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사고 있는 업종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조선주들입니다. 지금 LNG 선박 관련한 수주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석탄과 석유 베이스의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글로벌 환경 규제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바로 이 LNG 천연가스에 대한 그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를 조금씩 비중을 낮추고 이 조선업 관련한 이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이런 쪽으로 지금 포트를 좀 꾸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빠르게 눈치를 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주의 시선을 돌리는 것보다는요, 한 템포 좀 멀리 서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우리한테 관심 있게 해놓고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기업, 어떤 업종, 어떤 섹터를 사는지 좀 면밀히 따져보고 우리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처럼 따라가야 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다음 주 시장에서 조금은 멀리하고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표적인 종목 업종으로는 조선주를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 여기까지만 짚어보고요. 계속해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볼게요. 5658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문자로 연락 주셨고요. 대아TI 들고 계시거든요. 매수가가 6,193원에 30% 담고 계십니다. 언제 매도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손실 중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대북주들 또 향방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기간이잖아요. 언제까지 보유할까요? 네, 일단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울을 좀 방문할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이제 이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격보다는 이제 기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아TI를 포함한 경협주들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는 계속 들고 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아TI 그래도 이제 금액적으로 좀 전략을 제시드린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는 이 이평선 저항대가 있는 8,000원이 이제 최대 목표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만 밀렸을 경우에는 이 5,000원이 또 밀리게 되면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선은 5,000원을 제시드리겠고 목표가는 8,000원 제시드리면서 남북경협주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들고 갈 만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아TI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가격 전략 세워드렸어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수익 꼭 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별톡방에 접수가 된 종목이고요. 아이디가 별별통님이에요. 참 별톡방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신라젠 물타기에서 95,000원에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절해야 할지 아니면은 더 보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신라젠 참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갈대같이 흔들어 놓은 종목이거든요. 지금 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는 최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옥석 가리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신라젠 여러 이슈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술력이 지금 뒷받침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행히 신라젠도 이제 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가격도 사실 고평가돼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고평가돼 있어서 지금보다 더 이제 큰 시세를 내기에는 좀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지금 문의 주신 투자자분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지금 문의 주신 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가 기준으로 10%, 15%, 30%의
30%의 이제 수익을 내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가 부근에 오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라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상승 시에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낮지 않으신데 그래도 매수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신라젠 잘 살펴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별톡방에 접수가 된 종목이고요. 야옹님께서 롯데쇼핑 38만 원에 100% 담고 있습니다.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롯데쇼핑 보니까 지금 21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스타님 38만 원까지 가려면은 뭐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결과부터 좀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8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매수가를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 그 가격 28만 원을 좀 잡아볼게요. 이제 최근 이제 최고점이 제가 이제 28만 원을 알고 있는데 28만 원까지 가기에도 굉장히 벅찬 지금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간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20만 원대 위로 회복을 해서 25만 원을 가냐 마냐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 뭐 여기서 추가 매수라든지 뭐 비중을 축소하라든지 그 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25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기관과 외국인이 만약에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28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전 고 가격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25만 원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 문의 주신 분도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25만 원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때쯤 돼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니까 2013년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야옹님께서 지금 한 5년 정도를 보여보셨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말씀해주신 그 가격대까지 올라온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겠습니다. 1685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17,29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손실은 아니시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올 초에 굉장히 큰 그 중동고가의 프로젝트를 좀 수주를 했죠. 아무래도 오만이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그 중동고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내년 상반기에 재무제표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은 뒷받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신규 성장 동력으로 바로 이제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한 가격대도 굉장히 좋고요. 또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그리고 성장성 또한 굉장히 좋은 상황.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2만 원 이상 올라갈 때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놓은 걸 보면 굉장히 급등락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오래전 차트까지 이제 쫙 펼쳐보면 변동성이 거의 없다라고 좀 봐도 됩니다. 지금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지금 저는 보기 때문에 2만 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보유하시면서 2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제 오늘 좀 담고 있는데요. 2만 원 돌파 시에 다시 한번 상승 타이밍 스타 앞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조금 더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9065님께서 아모레퍼시픽 매수하셨다고 하시네요. 16만 원에 10% 담고 계십니다. 매도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지금 정말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스타님. 네. 매수가는 좀 잘 잡으신 거죠? 네, 일단 매수는 좀 잘했다라고 하지만 업종 자체, 그냥 기업 자체를 좀 잘못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지금 화장품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장 초반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좋았던 흐름이 굉장히 그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잘 나가던 시절처럼 추세를 살아서 다시 우상향 차트로 만들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도 중국 내 브랜드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의 이제 메리트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국 공항의 관세에 대한 검사에 대한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딸공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보따리상이죠. 이제 보따리상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 화장품을 사가는 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이 네. 다시 한번 예전의 모습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손실 없는 가격대, 지금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손실 없는 가격대가 오면 그때는 매도를 하면서 조금 더 탄력성 있는 또 기업의 성장성이 있는 업종으로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매수가 지금 손실이 아니시지만 매수가 위로 살짝 올라왔을 때 빨리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답변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손실 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계속할게요. 0927님께서는 한전 KPS 들고 계시고요. 27,000원에 10% 담고 계십니다. 다행히 지금 손실 아니시거든요. 한전 KPS 목표가를 좀 잡아주실까요? 네,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이제 계열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좀 주가의 하방 압력은 강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전기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32,000원 가격대에 악성 매물이 좀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32,000원대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32,000원이 되겠고요. 만약에 32,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36,000원, 38,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상 가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32,000원, 2차적으로는 36,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 목표가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갈게요. 문자고요. 8523님이 들고 계신 종목이에요. 포스코 캡텍 매수하셨는데요. 77,000원에 5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약간 손실 중이시고요. 포스코 캡텍 오늘도 하락했네요. 좀 잘 갔던 종목인데 목표가를 8만 원 정도 잡으면 안 될까요? 네, 일단 포스코 켐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인 이제 외형 성장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스코 켐텍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제 어제 오늘 이제 포스코 켐텍 같은 경우에는 MSCI 지표에 편입된다라는 이슈가 돌 만큼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닥권 대비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다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이 10,000원이었던 포스코 켐텍이 70,000원까지 올라왔죠. 거의 이제 700배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90,000원까지 100,000원까지 충분히 갈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 81,300원이죠.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찍었던 고점 81,300원이 일단 돌파가 돼야 그리고 나서야 이제 90,000원, 100,000원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어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 붙으시는 것은 저는 이 포스코 켐텍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85,000원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만은 손절선을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70,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이 고점에서 이 22평선이 이탈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칫 바스켓 매도 물량이죠.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70,000원을 손절선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켐텍이죠. 포스코 켐텍에 대한 상담까지 받아왔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주셨다고 해요. 전화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웹젠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네. 15,500원에 40% 맞으시고요. 네네. 3거래일 연속 내리다가 오늘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계속 들고 가도 될런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웹젠은 일단 그 매수한 가격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도 가격대만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웹젠 아시다시피 이제 게임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게임주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겨울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2만 원이 도달이 되면요. 보유한 주식 수의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2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2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잡아서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중순이죠. 그런데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보통 2월 말 3월 초까지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3월 초까지 한번 들고 가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만 원과 2만 6천 원 목표가 도달이 되면 그때 분할 매도하자라는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상담까지 저희가 웹젠까지 봐드렸고요. 참고해서 들고 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오늘 아주 간략하고 짧고 굵게 아주 핵심적으로 콕콕 상담을 도와주신 우리 상승타이밍스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저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10분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2부로 돌아오기 전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배당락, 2번 배당주, 3번 배당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힌트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선물 드릴게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2부에서도 궁금증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신 후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10분 쉬었다가 2부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